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해 볼 주제는 펠런티어의 보드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보드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펠런티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보드진이랑 그 제품이 정말 뭘 파는지, 예, 그 두 가지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뭐 재무제표 이런 것도 굉장히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보드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코파운더이자 회장이신 피터 틸 형님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뭐 피터 틸 형님은 워낙 유명하시고 성공적인 투자자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빨리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벤처 캐피탈 투자자이시죠. 소위 말해 미다스의 손. 그냥 만지면 다 대박이 터지는. 뭐 물론 다 대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업, 대기업들 성공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죠. 가장 유명한 걸로는 뭐 페이팔 전 코파운더이시고 그 유명한 페이팔 마피아의 수장이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페이스북의 첫 외부인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 피터 틸 형님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파운더스 펀드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시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회사가 또 굉장합니다. 이 파운더스 펀드가 투자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에어비앤비,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트윌리오, 무려 스페이스X에도 투자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상장한 아사나, 그리고 스트라이프 그리고 스포티파이 등등 진짜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은 상장 안 했는데 또 굉장히 유망한 회사,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는 스케일 AI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좀 조만간에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그 뭐랄까 느낌, 바이브가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프도 마찬가지고, 스트라이프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쪽도 핀테크로 굉장히 조금 유망한 기업이죠. 네. 그래서 무튼 굉장히 유망한 회사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단연 펠렌티어를 굉장히 아끼시는 걸로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렉스 카프, 펠렌티어의 CEO이자 이제 코파운더이신 피터 틸의 오른손 알렉스 카프 형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 이분은 인상이 유니크하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계시고, 한번 좀 뭐랄까 보면은 되게 지워버리기 힘든 인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일단 피터 틸 형님과는 좀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인연이 닿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고 경영자이지만 특이하게 경영 관련된 뭐 학위나 이런 거는 가지고 계시지 않고 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알렉스 카프 형님이 인터뷰를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는, 좀 강조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알렉스 카프 형님을 보면 예전에 그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에서 보이는 좀 괴짜스러움, 그런 게 살짝 좀 느껴져요.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뭐 스티브 잡스의 그 뭐랄까 특유의 좀 집요하고 좀 고집스러운 면이 저는 조금 느껴지거든요. 뭐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게 이 두 분의 조금 공통점이 본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좀 되게 강경하게 좀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CEO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양날의 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CEO들이
좀 유니크하고 성공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보드진이 굉장히 오랫동안 최근에 조인하신 그 두 분 말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체가 안 되고 잘 이해오고 있다라는 점, 저는 이분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엉망인 회사들을 보면 보통 보드진이 굉장히 교체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 말은 내부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고, 팔렌티어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보드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앞으로 쭉쭉 성장하는 데 대해서 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품, 팔렌티어가 도대체 뭘 파는 회사인지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팔렌티어는 크게 세 가지의 제품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이제 고담, 파운드리, 그리고 아폴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고담. 이 팔렌티어 고담은 이름 자체는 그 배트맨이 활동하는 그 배경의 도시 고담 시티에서 이제 피터 틸 형님이 따오신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팔렌티어라는 그 이름 자체도 좀 반지의 제왕에서 모티브를 따오셨듯이 가만 보면 피터 틸 형님이 조금 뭐랄까 그 타쿠스러운 기질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또 타쿠를 알아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이 고담은 좀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실 거라고 보지만, 정부 기관들의 좀 중요 임무를 주로 담당하고, 예를 들어서 카운터 테러리즘 같은 거나 아니면 좀 국가 보안 안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Central Operating System이에요. 운영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군대나 뭐 FBI, CIA, 뭐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좀 비밀 기관들이랑, 안전을 책임지는 비밀 기관들이랑 많이 일을 하고, 제가 이 고담을 공부를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볼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조금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 그 범죄 드라마 이런 거 보시면 왜 그 용의자들 사진 이렇게 띄워놓고 막 단서들 막 칠판에 이렇게 붙여놓고 핀이랑 실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좀 거미 집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연결고리들을. 그거를 이제 디지털화 시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끊임없이 생산되는, 예를 들어 그 정부 기관이 얘네들이 오퍼레이팅 하면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생산되는 데이터 자체가 그 자체들만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 데이터들을 팔렌티어 고담을 통해서 분석하고 조합하고 연관성을 찾아내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데이터로 재탄생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유저가 설정해 놓은 원하는 목적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Central Operating System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조금 단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한국의 왜 속담 중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담을 쓰면 김서방을 찾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만약에 저희가 고담으로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 왜 아이언맨의 운영체제인 자비스라고, 혹시 아이언맨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자비스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제품인 파운드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이 파운드리 역시 기업이 운영되면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가공하고 조합시키고 통합시켜서 최고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것 역시 Central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입니다. 제가 이 파운드리는 굉장히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고담보다. 그래서 굉장히 리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리서치를 하다가 좀 찾아낸 부분이 뭐냐면,
전 팔렌티어 직원이 남겨주신 어떤 글에 의하면 팔렌티어가 파운드리를 처음에 만든 이유가 예전에 처음으로 큰 대기업 클라이언트랑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고담으로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고담으로는 효과적이게 운영을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왜냐면 이제 특정 정부 기관이 생산해내는 데이터의 종류랑 볼륨 그리고 데이터들을 정리시키고 관리하는 형식이 이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들의 속성이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낸 특이점이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데이터들이 훨씬 더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볼륨도 훨씬 더 많고 관리되어지는 방식도 너무나 다 제각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담으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개발해서 기업들의 업무 향상을 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앙 운영 체제, 이제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그걸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는 고담이랑 굉장히 비슷한 센트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지만 그 속성이랑 그 결이 조금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이 파운드리를 공부하면서 느낀 게 이거는 공부를 해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100% 이해했다고는 보기 힘든데 이걸 공부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온톨로지라는 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온톨로지라는 개념이 너무 좀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개념을 좀 잘 이해하신다 라는 분이 계시면 밑에 댓글로 추가 설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폴로. 이 아폴로 같은 경우는 뭐랄까 크게 제품 설명할 때 부각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뭐랄까 이 제품이 왜 생일 케이크에서 맨 위에 얹어져 있는 그 체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폴로는 여러 가지 플랫폼, 예를 들어서 뭐 드론, 잠수함, 태블릿, 핸드폰 같은 플랫폼에서 유저들이 쉽게 고담이랑 파운드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뭐랄까 좀 클라우드 속성의 좀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제품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훌륭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도 이 아폴로가 없으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게 되는데 아폴로가 그 역할을 굉장히 잘 담당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알렉스 카프 형님이 인베스터데이에서 아폴로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차이점이 뭘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요. 왜 많은 사람들이 조금 팔렌티어를 정보 용역 회사나 아니면 뭐 데이터 마이닝 회사 아니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리셀링하는 회사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인베스터데이 영상을 보시면 알렉스 카프 형님이 오히려 팔렌티어가 확보한 데이터들은 절대로 상업적인 용도에 의해서 파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오히려 그런 회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좀 팔렌티어는 정보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센트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를 파는 어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회사라고 저는 오히려 더 와닿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라는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고 애플도 iOS라는 운영 체제를 가지고 있듯이 팔렌티어도 그들만의 운영 체제, 고담,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 운영 체제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형식으로 좀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이해한 바를 좀 표현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물레방아를 써서 곡물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물레방아가 고장이 났어요. 물레방아 고장이 나서 이제 다른 회사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업체가 옵니다. 와서 쭉 왜 고장 났을까 분석을 하더니 이유를 찾아내서 그 고장난 부품을 교체해주면서 물레방아를 고쳐줬습니다. 이제 팔렌티어는 이렇게 쭉 스페셜리스트들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환경에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었는지 충분히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 그 환경에 최적화된 물레방아를 그냥 다시 본인들이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물레방아로 교체되는 순간 바로 최고의 효율성을 적용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도 그 인베스터 데이에서 알렉스 카프 형님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펠렌티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자마자 최고의 효율성을 바로 몇 시간 내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섹터의 회사들과의 앞으로 싸움에서도 조금 유리한 그리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원래는 펠렌티어의 재무제표도 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도 충분히 지루하고 힘드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을 배려를 해서 다음에 또 재무제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제품에 대해서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여전히 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좀 걸려요. 특히 파운드리 부분. 그래서 혹시 우리 로켓맨 채널 커뮤니티 안에서 고담이나 뭐 파운드리 아니면 아폴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 분이 계신다면 같이 댓글로 조금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회사의 비전이랑 그 회사가 주는 감성, 그 감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뭘 파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조금 제작하게 되었고요. 네, 너무나 또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좀 진짜 조금이나마 제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길 바라면서 네, 또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랑 의견을 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을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좋은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고 네, 그럼 들어가세요.